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오늘은, 예. 무슨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아까 조금 전에 돈추님이 탕찬이라는 사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이 양반이 우리 박 대통령님하고도 관련이 있다면 있습니다. 그래요? 탕찬이라는 사람은 중국 공산당에서 알려지기로는 공동의 정부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탕찬이라는 이 여자는 가수인데요. 제일 높은 사람, 그러니까 당석이나 이런 사람 빼고 그 밑에 한 3등부터 한 100등 안에 드는 사람들 중에서 신문에 난 사람만 15명이 돼요. 예,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한 그래서 공동의 정부다 이렇게 별명이 붙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2007년에 우리나라에 성형수술을 하러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국정원에서 이 여자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국정원의 모 씨가 이 여자한테 고의로 접근을 해가지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서 둘이 사귀게 됩니다. 사귀게 되는데 이 여자한테 목걸이를 하나 선물을 해요. 그 안에는 아주 고성능의 도청장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청장치를 통해서 한 4, 5년 동안에 접촉한 사람들의 많은 정보를 얻게 됐어요. 국가정보원에서. 예.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시진핑을 죽이려고 한 조용강, 오시라이 이 두 사람의 그 정보가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나중에 후진타워를 통해서 시진핑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주의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이제 시진핑을 죽이려고 진짜 무장경찰을 끌고 우리나라의 청와대에 해당하는 중남해로 쳐들어갔습니다. 예. 총을 들고 시진핑이 잡으려고요. 근데 이때가 시진핑이가 추석되기 전이에요. 2011년인가 아마 그럴 때입니다. 근데 후진타오가 수도경비사령부 군인을 불러와가지고 대치를 했어요. 중남해에서 공중으로 총도 쏴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제 후진타오가 반란을 일으킨 그 부대를 잡았어요. 이때는 시진핑은 저 지방에 도망가 있었습니다. 꼬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시진핑을 살리는데 공로를 했죠, 그죠? 우리나라 국정원 사람도 좀 많은 공헌을 했죠. 근데 이 시스템이 여당 아닙니까? 지금의 우리 쪽으로 말하면. 예. 그래서 그때 시진핑이 죽을 목숨을 한번 넘기고 국가 총수기가 된 다음에 되자마자 거의 몇 달 안 있어서 아마 우리 박 대통령님께서 북경을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전 중국이 그냥 발칵 뒤집어졌죠. 인기가 그냥 난리가 났죠. 그때 제가 마침 중국에서 잘 아는데 저도 박 대통령님 덕분에 밥도 많이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전에 노무현이 왔을 때는 완전 개판이었고, 그런데 박 대통령님 중국 방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2014년에 시진핑이 또 한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시기에 시진핑이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어요. 계속 반대파한테 어떤 목숨의 위협을 많이 느끼던 때입니다. 근데 2015년에 결정적인 큰 사건이 아주 많이 터져요. 일단 중국 청진에서 지금도 아직 내막이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신문에도 났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700톤 정도의 사람한테 치명적인 그런 화학약품이 있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지금도 그 어디로 왔는지 모릅니다.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중국의 정시가 완전히 폭락을 해서 한 40% 떨어졌습니다. 절반가량이. 그런데 이게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다 시진핑의 반대 세력이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는 금융 쿠데타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시진핑이는 작년까지 계속 반대파의 무지 위협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 김정은이가 결정적으로 시진핑한테 이제 밑보이게 되는 짓을 몇 번 합니다. 2013년에 핵시험한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시진핑이가 무슨 큰일 할 때마다 미사일 쏘고 핵시험하고 이래서 6년 동안 못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는 시진핑의 반대파의 지원을 계속 받았죠. 그 반대파가 지원을 해줘서 핵 개발을 성공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박 대통령님은 2014년인가 5년인가 목함 지뢰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 지뢰가 터지고 나서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그때에 아마 좀 반응이 좀 아주 강한 반응을 보이신 걸로 기억이 돼요. 무력 공격을 할 수도 있다고. 그때 김정은이가 바삭 쫄았어요. 아마 시진핑이가 우리 박 대통령하고 같은 라인에서 아마 좀 밀어줬을 겁니다. 그때는 왜냐 그러면 미국 오바마 이 빨갱이가 완전히 이쪽은 그냥 시진핑이 보고 알아서 하라고 맡겨놓았을 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바짝 쫄아서 그의 아시안 게임 때에 북한의 2인자, 3인자, 4인자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슨 딜을 했을 거예요. 박 대통령이 아마 강하게 나가셨을 겁니다. 그 내막은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때부터 이제 일이 좀 꼬여서, 이제 김정은이 하고 그쪽 라인이 이제 공작에 들어간 거죠. 우리 박 대통령을 좀 해꾸지하려고.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중국 쪽의 스토리예요. 근데 이 여자가 왜 갑자기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때 이제 잡혀가서 2013년에 재판을 받아서 7년인가 8년인가 형을 받아서 감옥에 있다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게 중국 신문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좀 생각이 나서 말씀을 잠깐 드린 거죠. 오늘 뭐 재미로 이런 말씀은 좀 드리고, 그렇게 뒷구멍에 저희가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북한의 중간촌이라는 데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용산전자상가쯤 되나요? 거기에 이제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박태성 하고 한 30명 정도가 지금 오늘도 아직 거기 있대요. 며칠 전에 갔는데 거기서 지금 무슨 사람들은 경제 개방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며칠 있다가 이제 풍계리 폭파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마 작전을 좀 짜고 있는 것 같고, 왜냐 그러면 완전히 겉으로는 문갓들이더라도 아직 사용하지 않는 갱도가 2개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살릴 수 있거나 아니면 지금 중국에서 공급한 각종 화학무기 재료나 핵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나 이런 것들을 거기 묻어서 같이 증거 인멸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나중에 좀 손쉽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폭파 방법을 좀 연구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아직까지는 싱가포르죠. 싱가포르에서 회의할 어떤 경호나
중국 팀의 지원이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벽인가 어제 새벽인가 회의 취소한 거는 남북 회담 취소한 거는 그거는 회담 개최 신청할 때부터 걔들이 작전을 짰을 거예요. 그날 새벽에 취소하자고. 그럴 수도 있고 한 가지 이유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괜히 회의를 했다가 그 별로 의미 없는 회의거든요. 어차피 뒤로 다 만나고 있는데 그 따로 만나서 뭔 얘기를 합니까? 그것도 일종의 쇼인데 이 쇼의 지금 효과가 지금 문씨하고 둥땡이하고 만났기 때문에 이제 만나봐야 될 효과가 없어요. 만나서 뭐 얘기를 해서 회의 결과를 언론에 발표를 할 때 혹시 실수하면 도움되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은이한테 봐서 예를 들어서 남쪽에서 선거에 도움되는 용어로 무슨 헛소리를 찍찍 했다가 그게 김정은이한테 불리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뭐 미국 트럼프 얘기를 이상하게 하다가 그게 또 이상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아예 말씨를 잘라버리는 거죠. 지금 전에 제가 말씀대로 지금 김정은이는 시진핑이한테 이제 찰싹 붙어가지고 보험을 들어놓고 있는데 지금은 둘이 아주 짝짝꿍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들은 언제 등 돌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는 일단 트럼프 아저씨가 화났을 때를 대비를 해서 보험을 하나 챙겨두는 거죠. 이게 저는 절대 그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제일 겁내하는 거는 남북한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누가 통일을 하든지 간에 그거를 목숨 걸고 막아야지 중국이 지들이 원하는 앞으로의 계획을 실현을 할 수 있지. 이 한국이 통일되면 거의 중국 땅 아마 보존하기 힘들 거예요. 지금 형태로 제 생각에는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지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아마 언제 틀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김정은이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한 회담까지 가서 깨더라도 그날 깨든지 아니면 그때 가서 뭐 다음에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든지 미국 쪽에서 깨게 만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거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